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업로드를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귀를 공회전시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강탈했네요.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6,625불 정도 하네요. 그리고 요 라인에 딱 걸려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던지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24,800불 정도까지 빠졌었다가 지금은 26,60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시장 경제 위기는 제롬 파월이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뭐 미국이 코비드 19을 빌미로 찍어댔던, 프린팅했던 달러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그 피해를 공유하고 있죠. 소통하고 있죠. 피해를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위기는 모두 다 미국발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9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어쩌면 이번 주가 가장 최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인상을 하는 게 맞겠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되게 저의 이런 이야기가 재수 없을 수 있지만 더 큰 거를 막기 위해선 지금의 고통을 견뎌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씩 발을 맞춰야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그때는 완전한 현타가 오겠죠. 조금씩 올려야만 발 맞춰줘야만 계획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은행,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겠죠.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다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똑똑하신 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라면 저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충분히 누구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 안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권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똑은 하지만, 많이 배웠지만 결국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그런 정책 이반자이고, 저는 그냥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는 말 할 수도 있겠죠. 요 구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겠죠. 과연 누구의 정책 결정이 맞을 건지, 올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삐대고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들 또한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FOMC 회의, 그렇다면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한 번 더 24,700불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24,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시킬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뱉어버리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 시간 하여해 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장점은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라, 참고만 하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100마디의 말을 해도 결정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아무리 짓거려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죠. 하나. 요 하나가 뭔지는 뭐
잘 아시죠? 어쨌든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 원대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이번 주에는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약간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갈등이죠. 사회적 갈등, 이념적 갈등, 종교적 갈등, 그리고 가장 큰 갈등은 어쨌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갈등이 가장 크죠. 제가 뭐 암호화폐 유튜버여서 이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비트코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뿌려지는 좋지 않은 뉴스들, 갈등 요소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의 이동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만, 돈의 이동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만, 돈이란 단어를 제거하고 자산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갈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넣더라도 충분히 비트코인의 철학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듯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인류가 가장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거,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문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얽혀있는 이해관계, 돈의 이해관계, 그리고 갈등의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상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시대의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겪었던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어떤 것이 생겨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 그 전에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갈등 속에서 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요 갈등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인류,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거래의 도구가 변천이 될 건지, 바뀔 건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이제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나 경제와 별로 상관없는 인물들, 이런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만 460만 명이 넘는 강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죠. 저도 이분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유명한 저서로는 12가지 인생 법칙,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올바름이라는 착각, 뭐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제목으로 꽤 여러 책들을 썼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은행을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 이해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은행 다 사라지겠구나, 은행이 너무 부도덕했구나, 그리고 미국의 극단적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물론 미국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인류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주 제한된 소수의 금융 권력, 금융 세력,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이 충분히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이 융화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합의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저와 대화에서 그런 합의를 봤다는 거죠. 어쨌든 은행을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의롭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자꾸 비트코인의 다음 버전,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가 될 거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물론 시스템이나 프로토콜, 철학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경제적 개념, 그리고 정치적 개념,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은행을 폐기하고 사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듭니다. 이거죠. 은행을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모두 던지고 최초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바꿔타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차 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할 거예요? 파워 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오토매틱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그 차를 여러분들은 사용하기 힘들죠. 이게 제가 보는 이 암호화폐 철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꼭 제가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좀 더 딥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6년 전에 느꼈던 신선한 충격을 지금 조던 피터슨은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던 화이트페이퍼 비트코인 백서를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고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발전 과정을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지정학적 여건들을 잘 융화를 시켜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그냥 구금융과 전통금융과 비트코인 경제를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동시에 봐버리면 당연히 은행을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최초로 발명이 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닐 수 없듯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을 다 폐기하고 그 자리를 메꿔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XRP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꽤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디지털 골드예요. 골드. 가치, 상징성, 그리고 충분히 리미티드 에디션이 될 수 있겠죠. 샤넬이나 루이비통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판매를 하는데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제품을 사서 그분이 편하게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산 건데 그거를 뭐 마트 갈 때, 시장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가지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실물에 금이 있다면 디지털 안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정의는 가장 처음 나왔던 그 문장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한 건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요. 캐시가 아니라 캐시 시스템이란 표현을 했다고요. 캐시와 캐시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분명히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져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더 나은 코인을, 더 나은 프로토콜을 개발하라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길 원했다면 그거를 왜 굳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면, 이게 100년이 지나고 1000년 뒤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걸 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을까요?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길 원했겠죠.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 외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인문학적, 철학적 모든 요건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뭐 이거는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더 나은 코인이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중재자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이 도구가 결국 인류에게 쓰여야만 좀 더 나은 세상,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돈, 깨끗한 돈, 투명한 돈, 그런 돈들이 유통이 돼야만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좀 더 평화로운,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조던 피터슨, 비트코인 자체가 전통 금융의 은행을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수박의 겉핥기식 비트코인을 봐왔고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사보지 않았고 트레이드 해보지 않은 그냥 아주 책으로 보는 사람과 같은 거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또한 충분히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전통 금융 경제 학자들이 그려왔듯이, 블랙록이 그려왔듯이, 미 정부가 그려왔듯이, 어쨌든 인류라는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시청이 필요하고 구청이 필요하고 군청이 필요하겠죠. 은행을 폐기한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야 된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삶은 영위하기가 힘들죠. 비트코인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방금 채굴된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은 뭘 합니까? 예쁘게 깎죠. 연마를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상품성을 띠죠. 그리고 결국 그게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가 XRP란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6년 전에 느꼈던 이런 생각들을 지금 시대의 인플루언서들이 한 명씩 느낀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던 것과 똑같이 결국 딴 게 아니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XRP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만 세상이 바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지금 듣고 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가 역사적인 랠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최고 분석가는 1300% 상승해서 7달러까지 갈 수 있다. 요거는 뭐 거의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썸네일을 염려한 기사겠죠.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꽤 많이 뜨고 있죠. 차트의 역사적 반복, 한 번 더 도래하는 사이클, 너무나 많이 뜨죠. 근데 저는 데이터를 워낙 많이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비트코인 XRP만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꽤 많은 경제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의 기사도 보죠. 그 기사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그래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수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뉴스를 접했는데 습관의 힘인 건지 아니면 반복의 힘인 건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팩트로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유별나게 요새 XRP 가격 상승 예측 기사들이 눈에 박히더라고요. 눈에 박힌다는 이유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